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추진우 라이브. (2020년 5월 4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진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실종에서 부활까지 20일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언론의 민낯을 봤습니다. 사실도 없고 정보도 없고 가짜가 판을 쳤습니다. 탈북 정치인들은 혼란을 키우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북한 상황은 어땠을까요? 훅 인터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총선 당에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당선증 휘날리면서 당당히 돌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대구 수성을에서 무소속 당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최근에 미래통합당을 향해서 연일 강펀치를 퍼붓고 있는데요. 그 속뜻은 무엇인지 2부에서 만나봅니다. 지난주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네 글자는 무엇일까요? 새 코너 요즘 뭐하니에서 정답 발표합니다. 또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경찰 지구대여 사건, 사고, 사는 이야기 준비됐습니다. 2부 지구를 지켜라에서 준비했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첫 방송입니다. 2달 반의 비데이 체제를 마무리하고 오늘 주진우 라이브 시작했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돼야 한다 계속 외쳤는데 어쨌거나 라이브 계속됩니다. 여러분도 다들 함께 오셨죠? 넘어오셨죠? 지난주랑 같은 시간 같은 자리인데 기분이, 마음가짐이 아주 다르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좀 더 침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하지만 거침없이, 주저없이, 두려움 없이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들, 새롭게 합류한 게스트분들 차차 만나보기로 하고요. 여러분은 주진우 라이브, 주라이브에 응원 한마디씩 해주세요. 응원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주진우 라이브 입력하고 친구 추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 많이 보내주세요. 이쪽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선물로 보답하겠습니다. 가슴 속까지 시원한 오렌지 에이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제 뒤에 주진우 라이브 포스터 엽서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친필 사인이 담긴 엽서 선착순으로 신청하시는 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지혜님, 웬일? 왜 이렇게 말을 잘하시는 거요? 그럴 리가요. 조금만 지켜보십시오. 조금만. 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해서 영상으로도 만나보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더 시끄러운 정치, 풀리지 않는 갈등, 꼬이는 일상, 답답하신가요? 저에게 오십시오. 주 기자가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뚫어드립니다.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만 가지 뉴스 중에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농축 주스, 농축 뉴스예요. 한 잔이면 오늘 뉴스 완전 정복입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시사인 변진경 기자, 오늘부터 주 라이브 식구로 합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 라이브가 뽑은 뉴스 주스에 앞으로 변진경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임지영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가 함께 하겠습니다. 변진경 기자님, 오늘 첫 방송하는 각오 좀 부탁드릴게요. 네. 또 좀 많이 떨리긴 하는데요. 네. 이제까지 사실 제가
코로나19 관련한 취재를 많은 기자들처럼 많이 해왔어요. 네. 근데 단기적인 방역 관점의 뉴스가 이제까지 많이 나왔는데 장기적으로는 좀 달라야 될 것 같거든요. 네. 특히 재난은 사회의 약한 곳부터 부러뜨린다고 하잖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그 재난은 모두에게 똑같이 닥쳤지만 부러지는 건 약한 곳부터 부러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의 어두운 곳, 낮은 곳, 취약한 곳 위주로 이제 저희가 많이 조명하고 그런 뉴스들을 많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저희들이 사회적 약자 그리고 여성, 그다음 소수자 그리고 정치 뉴스 말고 답답한 뉴스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도 저희가 귀 기울이고 관심 갖겠습니다. 물 마시고 그러면 소리 나요. 아,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네. 초등학교 이제 초중고 등교 수업 방안이 그래요. 발표됐거든요. 4시에 유치원 초중고 등교 수업 방안이 발표됐죠? 네, 이제 단계적 순차적으로 등교를 하기로 했는데요. 네. 교육부는 이제 지금 코로나19 확진 추이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만 된다면 네. 본격적인 초 등교 수업을 5월 20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5월 20일부터 이제 등교 개학이 시작되는 거네요? 네,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은 일주일 먼저 시작이 돼요. 네. 그 다음에 고2, 중3, 초등학교 1, 2학년 또 유치원생이 등교를 시작하고요. 네. 그 다음 또 일주일 뒤에 고1, 중2, 초3, 4학년. 네. 그리고 또 일주일 뒤 마지막으로 6월 1일에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등교하는 일정입니다. 고3이 먼저 등교한다. 대입 때문에 그렇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생이 먼저 수업에 참여하네요. 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또 유치원생들은 지금 원격 수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좀 원활히 되지 않는 어린 학생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학부모의 조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지금 먼저 등교를 하기로 했어요. 네.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저학년이 손이 많이 가죠. 저학년 때. 그렇습니다. 저 변진경 기자 애가 몇 살이죠? 지금 2학년입니다. 그래요? 예, 2학년 올라갔지만 학교는 못 간 2학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돌보고 있어야 됩니까? 집에서 누가 돌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저와 남편과 이제 돌봐주시는 그 분이 같이 나눠가지고 매일매일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언제 학교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5월 20일 갔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기대됩니다. 아, 그래요. 그동안 고생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등교를 해야 되나? 등교 가서 애들이 아프거나 이게 코로나에 감염될까 그 걱정이 크지 않습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등교를 시키고 싶은데요. 네. 또 방역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네. 예. 코로나 취재했을 때 의사 네. 선생님들이 네. 등교 개학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네. 등교를 했다가 다시 원격 수업으로 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그래서 하십니다. 코로나를 취재한 기자로서 엄마로서 예. 등교가 반갑기도 한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인과 공인의 입장이 달라요. 그래요? 예. 그래도 보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보내되 굉장히 그 방역 수칙들을 열심히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학년들에게 그것을 하기라고 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손 씻기는 어떻게 잘 손은 씻기는- 열심히 씻어요. 아, 그래요? 생일 축하 노래 2번 부르라고 하면 그건 열심히 씻는데 손 씻으면서 씻고 나서 다시 입에 넣고 코에 넣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걱정이네요. 권소영님 아들 학교 갈 생각에 많이 신나하네요. 네. 들켰네요. 네. 1325님 변진경 기자 반가워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요? 알바 프로 놓으셨네요. 8144님 오늘부터 대구 달구벌 대로 버스는 큰 스피커로 크게 틀고 달립니다. 주진우 라이브 아자아자 감사합니다. 정대현님 방송명 바뀐 대로 진행이 더 자연스럽네요. 방송명을 털없고 살없는 주진우 라이브로 안 한 게 무척 아쉬운데 재검토 바랍니다. 재검표 안 됩니다. 재검표 안 됩니다. 여기는 수많은 인연님 조용기 목사님 잡던 마인드면 충분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주세요. 사탄 아닌 천사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자중자애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네요. 네,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이 오늘부터 일부 시작됩니다. 네.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당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는 지원금인데요. 가구에 따라 조금씩 지원 방식과 일정이 다릅니다.
먼저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가구, 그러니까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먼저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요. 예. 이 가구가 아닌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는 일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상자 조회만 가능합니다. 예. 5월 11일부터는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고요. 5월 18일부터는 은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기도 하겠네요. 특별히 컴퓨터를 못하거나 이런 네. 컴맹이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돈을 받아갈지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그때부터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인터넷 못해, 컴퓨터 몰라 그런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지역 금고은행에서도 받는다고 하네요. 그래요? 새마을금고 그런 데인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몰릴까 봐 걱정이에요. 네. 그래서 마스크 오부제처럼 이것도 출생연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국민들, 네.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네, 마스크 때문에 한번 해본 거 그대로입니다. 네. 예, 그런 순서대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도 좀 체크하고 갈까요? 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인 5월 4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8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8명 늘었습니다. 네, 이로써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801명입니다. 네. 이 중에서 9,217명 격리 해제가 되었고요. 네. 많이 격리 해제가 되었죠. 다행히 국내 확진자 중에 지역 감염된 사례가 없습니다. 네, 국내 발생 사례는 없고요. 8명 모두 해외 유입 환자들입니다. 유입 국가를 보면 미주 3명, 아랍에미리트 3명, 타지키스탄 1명, 쿠웨이트 1명 네. 정도고요. 유럽에서 입국하는 교민이나 입국하신 분들 중에서도 확진 환자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기존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첫날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 방역이라는 게 사실 다 예전으로 돌아가자 이건 아니거든요. 예.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새로운 사회 규범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을 합니다. 네. 예. 아무튼 우리가 첫 걸음을 뗐습니다. 이제 그래서 정상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무튼 방역 기준 잘 지켜야 됩니다. 손 잘 씻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잘해야 됩니다. 참고로 미국은 오늘 하루 확진자가 29,671명이고요. 러시아는 1,600여 명입니다. 일본은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8명입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수습이 조금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달 29일에 발생한 화재 사고죠.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그 화재 현장에서 주말 동안 2차례 현장 수색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38명의 희생자 가운데 그간 찾지 못했던 4명의 유해 일부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 수습한 유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서 DNA 분석 등 신원 확인 절차를 밟기로 했고요. 일단 유해는 다 찾았네요. 네. 근데 아직 뚜렷한 화재 원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게요. 원인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네.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2차례나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 합동 감식을 진행했지만 아직 화재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고요. 오는 6일에 한 차례 더 합동 감식이 계획돼 있습니다. 네. 오늘 쌍용차에서 마지막 해고자들이 11년 만에 출근을 했습니다. 11년 만에. 네. 2009년 6월 8일 해고된 후에 정확히는 10년 11개월 만입니다. 네. 마지막 남은 해고자들이 오늘 아침 일터로 향했는데요. 복직 대상자 47명 중에 개인 사정으로 유급휴업을 연장한 12명을 제외하고 35명이 오늘 아침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정문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네. 이분들은 원래 2018년 9.21 합의라고 하죠. 거기에 따라서 당초 올해 초부터 출근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네. 경영 악화가 됐다고 이제 회사가 무기한 유급휴직 조처를 내렸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네. 이제 반발을 하고 그래서 양 노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이 참여해서 노노사정 협의를 통해서 5월부터 부서에 정식 배치되고 합의가 됐고 그게 오늘 출근으로 이어졌습니다. 참 긴 세월이었습니다. 네, 오늘 김득중 쌍용차 지부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로 첫 말을 시작했는데요. 일터로 돌아오는 길 정말 긴 시간을 돌아서 왔다. 정말 길었습니다. 네.
부디 이제는 좀 편안하게 그리고 이 해고자들이 이분들이 차를 너무 좋아해요. 차 만드는 거를. 그래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일 이렇게 원 없이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근원 물가가 외환위기 최저라고 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거는 뭐 좋은 뉴스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요새 경기가 너무 나빠서 물가 상승률마저 잡았구나 이런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네, 오늘 통계청이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0.1%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1% 상승했는데요. 네. 이게 사실 작년 10월 이후 최저라고 합니다. 네. 가정 내 식재료 수요가 늘면서 수산물, 축산물 같은 건 좀 올랐어요. 네. 이렇게 많이 해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저도 많이 해 먹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지금 그 장바구니 물가는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올랐고, 근데 석유류 이제 유가 가격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0.1% 상승했다고 하지만 네. 그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조금 더 팍팍해지겠네요. 그렇죠. 통계에서 나눈 거하고 이 예. 체감하는 물가 이런 건 굉장히 다릅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예. 이후에 식대가 많이 듭니까? 식대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제가 너무 화를 냈습니까? 아니 근데 바깥에서 사 먹는 것보단 집에서 해 먹는 게 더 싸지 않나요? 싸게 들지 않나요? 근데 식재료 처음 코로나19 초기에 굉장히 그 식품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었고요. 지금은 그래요? 좀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체감하기에. 올랐고 안정됐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집에서 하면 식재료들을 얼만큼 저희가 또 해야 될지 산정해야 될지 그 감이 없어가지고 많이 사는구나. 처음에 많이 샀다가 많이 버렸습니다. 네. 이제 이제 이런 나아지겠죠. 네. 첫 방송 이런 얘기까지 네. 해야 됩니까? 괜찮아요. 예, 예. 네. 아무튼 근데 근원 물가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원 물가라면? 근원 물가는 농산물, 석유류 제외 물가 상승률인데 네. 이게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 품목을 제외하고 예, 물가의 기조적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지수거든요. 이것도 네. 그 물가 상승률이 조금 낮습니까? 이게 전년 동월 대비 0.3%를 기록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근데 이 수치가 1999년 7월 이후 외환위기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아무튼 네. 코로나의 여파가 경제에 지금 미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여파가 더 커질 게 걱정이 됩니다.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이 결국 사과를 했네요.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망 혹은 신변 이상을 꽤나 강하게 확신하셨던 두 분이죠. 네. 태영호 미래통합당 당선인과 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인이 오늘 각각 입장문을 내고 자신들의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최소한 김정은은 못 걷는 상태다 이렇게 말했죠. 태영호 당선인은. 예, 태영호 당선인은 뭐라고 말이 바뀌었습니까? 예, 그 말의 발언에 대해서 김정은 등장 이후 지난 이틀 동안 많은 질책을 받으면서 제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을 절실히 실감했습니다. 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사과를 했네요. 네. 보통 미래통합당 의원들 그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도 못하냐 이렇게 분석도 못하고 예측도 못하냐 하는데 태영호 당선인은 일단 뭐 제대로 된 사과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성호 당선인은 이분은 김 위원장 사망이 99% 확실하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 1%의 확률이 일어났는데요. 네. 예. 먼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며칠간 곰곰이 제 자신을 돌이켜봤다. 제 자리에 무게를 깊이 느꼈다. 앞으로 공인으로서 신중하게 처신하겠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네. 태영호 당선인은 주영 대사관 공사였어요. 대사도 아니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영국 대사관에 나가 있는 공사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중요한 정보에 접근했을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은데 이분이 그 북한에 대한 얘기를 막 합니다. 지성호 당선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또 하고 예측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중요한 자리에 올랐으니까 신중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분들 그리고 정확하지 않는 소식통 데려다가 가져다 마음껏 썼던 언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남북관계에 조금 좀 긴장을 고조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사과가 없어요. 언론이 더 이번 사건에 더 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정민호님 사과할 일이 아니고 국회의원 자질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시고요. KT 주님, 주디 약간 시사인 팀장 같은 포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팀장 싫어가지고 그냥 보통 그냥 기자하다 그냥 나왔습니다. 네. 팀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팀장님 높으신 분입니다.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 선물 준비하셨어요? 네, 이거 안 듣겠죠, 우리 애들이. 네. 네,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차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요? 네, 서울시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2019년 서울특별시 아동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어린이들이 성별, 연령에 따른 차별 피해를 많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어떤 차별인데요? 네, 성별, 연령, 네. 학업 성취도, 외모, 신체 조건, 가정 형평 이런 것들로 차별을 당했다고 많이 답을 했습니다. 아이들이요? 네네. 네. 예를 들면 학업 성취도 예.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그렇죠. 선생님. 예, 공부 못해서 차별당했다. 선생님들이나 어른이 물어볼 때 너 공부 잘해 맨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너 몇 등이야? 네. 예, 뭐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좀 들었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등이셨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몇 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꾀가 생겨가지고 좀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만. 그래요? 네. 네. 알겠어요. 1등 했다고? 네. 그리고요. 네. 그런데 이 차별의 정도를 비교를 해보면 남아와 여아가 꽤 달랐습니다. 남아와 여아가 예. 다르다니요? 그러니까 여아가 훨씬 더 차별을 당했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학업 성취도나 특히 외모나 신체 조건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얼굴 생김새, 몸무게 이런 걸로 차별을 많이 당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아이부터 네. 외모 스트레스를 받는군요. 네. 또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부분이 역시 숙제와 시험 그리고 네. 대학 입시, 취업 부담. 취업 부담 이것은 아마 18세까지 포함했으니까 네. 취업 대비생 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가정 형편으로 차별을 당했다. 이게 좀 가슴이 아픈데. 가정 형편 차별은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나 차상위 가구 아이들이 답변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네, 아파트 살면 아파트 단지에도 임대 아파트가 조금 있잖아요. 그런데 임대 아파트하고 아파트 사이에 장벽을 이렇게 놔둔다든가 그리고 네. 임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는 게 싫어서 몇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갔다 이런 얘기를 네.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 듣고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었는데 그런 그 차별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네요. 네. 예를 들면 지금까지도 사실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뭐 놀이터도 예를 들면 임대단지 아이들이 못 놀게 한다 와서 네.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들리는데 내일 어린이날인데 내일부터 오늘 당장부터는 이제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됐나요? 네, 네. 지금까지 주스의 시사인의 변진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미카엘님, 전남 나주시는 오후 4시부터 지급했다고 문자가 왔어요. 5시부터 확인이 가능. 저희는 절반 기부 예정이에요. 와, 빠르네요. 빨라요. 선미초이님, 주 기자님, 집에서 밥 해먹으면 돈 덜 든다. 가족끼리 돈독해진다. 맛있다. 자꾸 그러시는데 집에서 설거지 하시는지 외식 줄어서 지출은 줄지만 주변 나의 인건비는 공짜인 것 같아 슬퍼요. 코로나로 인한 주부들의 근로 여건 악화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밥 해먹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았는데 네. 저기 주부 그 어머님들 아버지도 이게 요리 같이 해야죠. 그런 생각합니다. 네. 거기까지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3579님 침착하게 겸손하게 재밌게 그리고 사실보도 앞으로 기대 많이 하고 정치도 많이 하겠습니다. 잘해봅시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9290님 택시기사입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새로운 마음으로 운행하고자 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주 라이브와 함께 자중자애의 마음으로 저도 운행합니다. 파이팅! 기사님도 파이팅 해주십시오. 8672님 언론다워야 언론이지 부끄럽고 뻔뻔하고 멍청한 언론은 절대 사절. 기대 어긋남이 없기를 어긋남이 없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 다하겠습니다. 8420님 축하드려요 주 기자님. 미국에서 항상 새벽 1시에 비데이 듣다가 얼마 전에 코로나 피해서 한국에 들어온 다음부터 오후 5시 제 시간에 듣고 있네요. 해외에서 들어온지라 전 아직 2주 자가격리 중에 있어요.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매일 5시 주 기자 기다리며 격리 해제 때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잘 버텨주십시오.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연 알려주십시오.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자가격리 리포트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민정님, 저도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께
차별 많이 당했어요. 그게 몇십 년 지난 지금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큰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친한 친구들이 영향을 주고 선생님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사랑, 선생님들의 그 노고를 알면서도 선생님들한테 당부하고 당부하게 됩니다. 네. 힘내주시고요.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아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채영님, 주기자 뉴스공장 이기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제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시죠.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휴일을 앞둔 오늘 고속도로와 서울 시내 내내 차도 많았고요. 돌발 상황도 잇따릅니다.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으로 잠실대교부터 지나기 어려우실 텐데요. 영동대교 부근 1차로에 1시간째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입니다. 이후 같은 방향 가양대교까지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고요. 분당수서로 청남대교 방향 복정과 수서 사이에는 2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주의 운행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현재 제2경인 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산막부터 광명, 남동부터 문학까지 정체되고 있는데요. 남동 1차로에서는 사고가 발생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북권 정체 살펴지는 곳, 부산 울산 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부산부터 부산 울산선 시점까지 막히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하만 2터널 부근과 대저 분기점에서 덕천 쪽으로 밀립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 동광주에서도 교통량이 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방심하면 훅 들어갑니다. 훅 인터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일 만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 이상설, 그러다 실종설, 결국에는 사망설까지 각종 설들이 난무했는데요. 3주 동안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일 동안 뉴스가 막 굴러다녔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너무 안타깝고요. 예. 정부의 발표, 더군다나 정부의 발표는 한미 연합 정보인데, 예. 그걸 너무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솔직히 느낀 거는 정치적으로 남북 관계가 좀 발전하지 않기를 좀 바라는 쪽에서 네. 김정은이 이제 결국 99.9% 사망까지 나오는 얘기들을 막 얘기해야 됐는데요. 네. 조금 더 향후에 만약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 더 진짜 신중하고 그리고 국익에 맞춰서 북한이 군사적으로 우리에게 위협하고 공격해 올 때는 목숨을 내놓고라도 막아야 되겠지만 네네. 지금 대한민국한테 필요한 거는 북한을 잘 관리해서 그렇죠. 한국의 경제력이 북한의 50배가 넘거든요. 네. 그런 북한에서 변고가 생기는 거를 우리가 마냥 즐거워하는 것이 과연 국익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김정은이 살아있으면서 대화를 하고 경협을 해서 우리 기업들도 살리고 그러면서 통일로 가는 그런 길이 가장 바람직한데 네. 정면 대결 또는 김정은의 갑작스런 유고 상태로 가는 거 그런 게 우리의 국익에 맞다라고 단정하고 그거를 희망적 사고에 의거해서 정보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예. 것들이 좀 남발됐던 것이 아닌가. 예. 좀 더 향후에는 진짜 진중하고 그리고 설사 정말 아주 팩트에 근거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하더라도 진짜로 그러한 얘기를 공적으로 하는 것이 국익에 맞느냐를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사실이라고 확신도 못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망신살이 뻗친 거죠. 네.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사실도 아니고 정보도 아니고 뉴스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이렇게 떠들었을까요? 북한 관련된 뉴스는 한국에서 언론이나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떠들어댔던 게 그동안엔 관행이었는데 이번에 좀
적나라하게 보인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이게 뭐 어느 한 정치인만 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전문가들 중에도 그냥 추정해서 자기의 이름을 날리려고 예. 그냥 저도 사실 4월 15일 날 김정은이 태양절 할아버지 생일날 예. 참배를 안 한 걸 보고 좀 이상하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 좀 건강이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완전히 글로 만들어서 거의 확실에 가까운 듯이 이렇게 언론에다 보내주니까 언론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전문가가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저 근거가 생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번에 문제가 된 데일리 NK 같은 경우는 탈북자분들이 하시는 뉴스 방송인데 뭐 하루 종일 북한 뉴스를 계속 써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얼마나 좋은 호재가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글을 쓰면서 대북 정보 소식통이라는 그 함경북도나 평안북도의 그 핸드폰 겨우 닿는 그 시골에 있는 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것을 대북 정보 소식통이라 그래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좀 장문을 좀 한 것 같아요. 뭐 네. 무슨 진료소 고유 명사를 들어가면서 평양의 무슨 병원에 김정은 주치의까지 와서 했고 예. 지금 뭐 수술하고 뭐 지금 가려 중인데 좀 상태는 정확히 모르겠다 이러니까 CNN도 미국 대통령도 모르는 일을 CNN이 대북 소식통이라는 얘기라고 인용을 하면서 네. 인터뷰 하나 따가지고 김정은이 수술했는데 지금 중태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또 CNN이 세계적인 기관이다 보니까 네. 그걸 다시 받아서 한국의 언론은 CNN도 보도를 한 거 보니까 사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 그러니까 재생산되죠. 예. 처음에는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가 예. 추정의 추정과 또 계속 증폭돼가지고 또 확대되고 그 나중에는 사실로 변해버리고 마지막에는 결정적으로 정치인들이 자기 당의 어떤 그 정부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것에 큰 도움을 주려는 듯이 완전히 이제 사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는 그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딱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네. 탈북자분들인데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제 국회의원까지 됐는데 네. 이북에서 왔으니까 뭘 좀 잘할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 기대에 부응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그분들이 좀 과도하게 그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사실 진짜 대북 소식통이 없어서 추정으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은데 예. 만약에 진짜로 소식통이 있어서 그분들의 전원을 했다 그러면 북한의 그 소식을 알려준 분들의 지금 생사가 저는 좀 걱정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원산이나 어디 있으면서 자기가 안 나타나니까 전 세계가 막 들끓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죽었다라고 슬쩍 어느 계통으로 좀 정보를 흘려봐라. 아, 예. 그런데 서울에서 그 정보가 바로 그 활자화돼서 나온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 정보 계통에 있는 사람들 다 조사해라. 아, 그래서 그분들의 신변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설사 그런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또 그분들이 탈북을 하신 분들인데 북한에 그렇게 김정은의 측근에 있는 그런 정보까지 안다면 그것은 이 대한민국에 과연 국회의원 하셔야 되는 분인지 전 그 의문입니다. 북한의 최고위층하고 다 있다면.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탈북하시는 분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하고 전화 연락하고 그리고 서신을 뭐 주고받는 것까지는 그러는 것 같습니다. 취재해 보면 그런 것까지는 잡히는데 이분들이 김정은 위원장이나 핵심 고위층하고 이렇게 그 정보망이 다 있습니까? 진짜로 만약 다 있다면요. 네. 빨리 국정원에 정보 소식통을 좀 알려줘서 예. 그리고 본인들은 손을 띄는 게 좋지. 네. 대한민국의 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북한의 최고위층에 측근하고 전화 통화를 한다? 그게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여당에서 지금 제기하는 게 그분들이 1급 기밀을 다 보잖아요. 예. 국방부에 이거 문서 가져와라 그러면 다 갖다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정보들이 그러면 그 북한에 있는 소식통하고 전화하면서 우리 정보도 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면 왔다 가죠. 정보는 뭐 그런 주고 받는 거죠. 심각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진짜로 애국심을 가지고 탈북하셨다면 향후에는 그런 분들하고 통화를 끊고
그 소스를 정보원들을 국정원에다 알려줘서 그쪽으로 넘겨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실장님,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주 가까이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일찌감치 추정하는 게 이제 한미 정보 당국이 생각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한데요. 네. 코로나19가 결국은 북한에는 환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공식적으로는 얘기하지만 평양에 김정은을 호위하는 뭐 호위사령부 요원이라든지 예. 김정은의 아주 가까이에 김정은을 모시는 사람 중에 발열 증상, 코로나가 확진이 아니더라도 발열 증상이 있어서 이거 김정은의 그 건강은 북한의 거의 그 국가 안보의 최고 중요 사항이니까 예. 수령 김일성한테 참배가는 것보다 당신의 몸을 보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예. 이건 구분이 걸린 문제니까 무조건 이번에는 일단 평양에서 피신하십시오. 그래서 원산이든 어디든 가 있었는데 여기 한국이나 미국에서 그냥 온갖 대서특필을 해대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잘 됐다. 그렇다면 이번 개통에 북한의 이 남한이나 미국 쪽에 정보를 흘리는 사람 좀 찾아내자. 예. 라고 해서 역정보를 흘리고 그거를 조사했을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한국이나 미국에서 자기가 안 나타나는 거를 즐겼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안 나가니까 전 세계가 난리가 나는구만. 네네. 내가 한번 멋들어지게 나타나는데 그거 한번 어떻게 연출을 할까 잘 기획해봐. 예. 그래가지고 5월 1일 날 주민들에게 식량 증산을 해서 비료 생산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그 인비료 공장이라고 그게 평안남도에 있는 순천에 있는 공장 새로 이제 금년에 첫 번째로 지방 시찰을 한 게 거기 그 공장입니다. 네. 그래서 네. 완성이 됐으니까 자기가 가서 기념 테이프를 끊는데 자기가 혼자서 가지고 부축도 안 받고 지팡이도 안 짚고 끊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건강 상태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건강 상태가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보수 언론에서는 아직도 뭐 오른쪽 주먹이 이상하다, 그리고 왼쪽에 주사를 맞았네 안 맞았네 얘기합니다. 청와대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해서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는데도 불구하고요. 네, 저는 그게 이런 논쟁이 본질을 좀 벗어난 거라고 보고요. 네. 설사 심장병 시술 정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뭐 무릎 관절 수술 같은 걸 했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상황에서 제대로 부축 없이 걷고 혼자서 테이프 걷고 박수도 치고 담배도 피고 그럴 정도면 북한을 통치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이 진도가 나간 얘기를 과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겸연쩍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술하고 지금 완쾌된 것일 수도 있다. 내 얘기가 다 틀린 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해서 손목에 난 그 약간의 그 검은 점 그거 가지고 거기다 이제 구멍을 뚫어서 심장까지 가는 스텐스 시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 그게 가능합니까? 예. 그 스텐스 시술이라는 건 내과 의사가 하는 걸로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로 보면 북한의 통치력의 유고 상태가 생겼느냐 안 생겼냐가 중요한데 예. 제가 볼 때 한 번도 통치력의 유고 상태는 생기지 않은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청와대 얘기가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는 북한이 잘 돌아가고 있느냐, 네. 핵을 가진 북한의 통치력의 공백 상태가 생겼냐 이게 중요한데 공백 상태는 생기지 않은 것이 중요하고 지금도 김정은이 건재한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후계설에 대해서 말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만약에 자기도 이제 체중이 처음에 90kg에서 5년 동안에 40kg나 더 불어가지고 130kg가 됐거든요. 예. 지금은 135나 더 나가는 것 같아요, 모양이. 그러니까 언제 자기 아버지도 그랬듯이 할아버지도 그랬듯이 쓰러질지 모르거든요. 뇌일혈로. 네. 그럴 경우에 과연 뭐 누군가 김씨 집안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족회의를 해가지고 김경희가 이제 수장이 돼서 김경희,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 이렇게 모여가지고 내가 만약에 쓰러지면은 이게 김씨 집안이 계속 해야 되니까 정철영이 나서는데 정철영은 지금 무명의 인사니까 예. 여정이가 좀 과도적으로 관리하고 결국은 형이 좀 정치에는 관심이 없지만 결국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쓰러져서 의식을 잃으면 김여정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네. 김정희는 지금 나이가 너무 들었고 그러니까
김여정한테 조금 무게를 점점 실어주는 속도를 지금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요번에 김덕훈이라고 내각 부총리 하다가 당 부위원장 겸 당 부장 이래서 그 국가 서열로는 김여정보다 더 위인데 김여정이 연초에 정치국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올려놓고 자리 배석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김덕훈 부총리 출신 그 부장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배치함으로써 김여정의 위상을 강화시켜서 만에 하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거는 김여정의 지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정은이 자기를 시해하거나 자기에 대해서 구태타를 하더라도 나는 여정이가 있다. 까불지 마라. 예.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군이 우리나라 지피에 군사 초소에 총알을 발사했는데 총을 발사한 건데 이건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GP가 거기가 1.5km 떨어져 있는데요. 예. 지금 날아온 총알이 지금 4발로 간주되고 있고 그 탄피하고 그것이 탄착점이 형성됐다고 보수 진영에서는 이게 고의로 도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그 GP의 위치가 우리 GP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예. 당시에 1km가량 시계가 안개로 가려져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그 시간이 또 북한이 보초가 교대하는 시간으로 그 화기를 점검하는 시간이었는데 지금 그 보수 진영 인사가 얘기하기로는 그 4발 정도가 온 걸로 봐서는 고의로 쏜 거다 이러는데 기관단총을 한 번 땡기면 4발, 서너 발이 그냥 한 번에 나간답니다. 네네. 그래서 4발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고의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작년 9월 19일 날 9.19 남북 군사합의를 어긴 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우리도 군 통신선을 통해서 전통문으로 항의하고 해명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유엔사에서도 조사를 시작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사활동도 계속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20발을 쏘고 경고방송도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걸로 봐서는 도발의 의도는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위반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 교전 수칙에 따라서 20발 우리도 쐈고 우리도 쐈어요. 20발. 네, 20발 쐈고 많이 쐈네요. 예.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그들도 또 보복사기 또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사과를 하면 좋지만 안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우리는 항의는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자세한 설명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 청취자들도 이렇게 듣고 나서 머리를 끄덕거리면서 이거 이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실장님 한 번 더 모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메리카노스 강님, 김정은 살은 뺍시다.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건강을 위해서 좀 빼야 되겠어요. 마이크 스위프트님, 진우야 난 널 믿는다 항상 믿는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계속 버벅거려도 믿어주실 거죠. SJA님, 공식 석상 발음이 어렵지 왕밤빵급이다. 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왜 그렇게 버벅거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말을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뉴스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조금 더 나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악마 기자 주 기자가 전해주는 지옥에서 온 실사. 주진우 라이브. 젊은 시선으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들여다봅니다. 주진우. 이거 이상한데. 주진우 주니어. 주진우 주니어 주주클럽. 요즘 뭐하니? 주주클럽의 월요일 대장을 맡은 유튜버 황희두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게이머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유튜버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비영리 민간단체도 또 운영하고 계시고요. 뭐라고 할까요? 그냥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가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본인 설명 좀 본인 설명과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전 프로게이머 출신이자 현재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 또 선거 기간 동안에 또 이런저런 일을 맡았던 황희두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이 보는 정치, 청년이 보는 역사, 영화, 그리고
그 유튜버가 보는 세상 이런 두루두루 황희두 씨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젊은 사람들은 요새 어떻게 세상을 보나 어떻게 지내나 이런 거 물어보겠습니다. 황희두 씨, 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커뮤니티에서 어떤 걸로 노나요? 화제가 된 게 뭐였나요? 주로 그 게임 관련된 거. 특히 네. 젊은 남성들은 이제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게임을 많이 합니까? 엄청나게 하죠. 엑스리온, 갤러그 엑스리온 그런 거 아니죠? 예, 요즘은 뭐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지 뭐 네. 오버워치라든지 축구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리니지 그런 거 합니까?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스타크래프트까지는 들어봤어요. 저도 스타크래프트 했다고 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안 끼워주더라고요. 아, 그거 하면 안 껴줍니까? 요즘 안 끼워주더라고요. 갤러그는 안 껴주네요. 예, 갤러그를 모르는 친구도 되게 많고 네. 아무튼 그 젊은 친구들이 주로 이제 게임 사이트 그런 커뮤니티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들에서 자연스럽게 게임 이야기를 주고 받는데 제가 여기를 모니터링을 좀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왜 하게 됐냐면 그 안에 보니까 정치적인 메시지들이 교묘하게 이렇게 좀 숨어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게임을 하면 되는데 게임을 네. 하면서 문자를 한답니다. 이렇게 메신저로 대화를 하는데 거기에서 탭 안에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하면서 욕을 하면서 이렇게 게임을 네. 한다면서요? 네, 기본적으로 그 이렇게 뭔가 감탄사를 쓰듯이 네. 그냥 재앙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 그게 그냥 일종의 감탄사고 밈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걸로 안 하면 오히려 재미없다고. 그 얘기를 안 하면요? 네, 그런 식으로 반응 안 하면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런 세상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기존의 기성세대 분들은 이런 문화를 이해를 못 하시고 예, 이해가 안 되죠. 예, 네. 그런 거를 뭐하러 보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네. 저는 이 젊은 친구들 사이에 좀 껴있다 보니까 예. 특히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이런 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외면해서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감탄사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당연한 거구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게임 커뮤니티에서 최근에 이슈가 됐던 문제는 뭐뭐 있습니까? 실제로 그냥 제 경험을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서 그 이렇게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되게 좀 충격적이에요. 제가 왜 커뮤니티를 들여다보게 됐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이걸 왜 외면해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그 차이나 게이트 관련해서 있었죠. 예, 꽤나 이슈였는데 네. 제가 그거를 이제 모 극우 사이트에 예. 어설픈 조작이라는 식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예. 그랬더니 그날 밤에 그 영상 그 사이트에 제 좌표가 찍히더라고요. 아니 그 차이나 게이트는 어설픈 조작이 맞았잖아요. 예, 그런데 맞는데 맞는 소리를 했다고 해서 좌표를 찍고 공격을 합니까? 예, 근데 제가 그때 놀랬던 게 새벽에 계속 제가 거의 새벽 4시 정도까지 모니터링 했는데 계속 실시간으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또 그러면서 주 댓글이 보면 민주당 총선기에 딴 당원이다. 근데 네? 그런 호칭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당원이라고 하면서 또 뜬금없는 시간대를 겨냥한 댓글들이 막 반복되고 심지어는 제가 조선족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당원에서 또 조선적으로 넘어갑니까? 뜬금없이? 예, 그러면서 결국에는 민주당이 조선족을 데려갔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때 그런 거를 친구들한테 재미있어가지고 보냈어요. 야 이런 얘기를 한다. 예? 얘네들 되게 웃기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되게 그 다음에 소름이 끼쳤던 게 그게 어느 순간 조선족이었던 게 기정사실화가 돼 있고 예? 그 이후에 계속 민주당과 저를 연결을 하면서 온갖 그런 부정적인 키워드들을 다 연결짓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림이 뭐 이게 한 예. 플롯을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네요. 스토리가. 예, 스토리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단순히 그런 게임 사이트들에도 일부 퍼지긴 했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게임 사이트 게임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까 예?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실제로 제 댓글에도 한국말이 부자연스럽다 한국말이요? 이렇게 잘하는데. 그리고 뭐 조선족 말투 봐라 이러면서 그 심지어 계속 그런 식으로 저를 조선족으로 몰고 가더니 예? 점점 이게 어느 순간 결국에는 제가 조선족이 돼 있고 그러면서 부정적인 심지어는 제 단체에 활동했던 아까 말씀 주셨던 청년문화포럼 단체의 친구들까지 신상을 캐가지고 예? 과거에 억지로 이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고 또 신상을 퍼뜨리는 걸 보면서 이거는 그냥 가만히 웃어 넘길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또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이 들었고 예? 그런 인신공격도 상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실체를 좀 많이 알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무섭네요. 일반인들은 이렇게 한번 좌표가 찍히고 예. 공격을 당하면 굉장히 좀 불안할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엔 되게 당황스럽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웃다가 이게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다는 걸 느꼈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성세대 분들은 여전히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그런 걸 굳이 언급해주지 마라 하시는데, 저는 이게 젊은 친구들이나 실제로 제 주위에서도 그걸 믿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스토리들은 다 믿지 않아도 얘가 뭔가라도 있으니까 저런 게 이어졌겠지 라면서 일부분을 믿게 되는데 전부 다 허무맹랑한 소리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는지를 더 많은 분들께 좀 전해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저희가 황희두 씨하고 최근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여론 조작 사례를 지금 따져보려고 합니다. 최근 국정원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사전투표 조작설, 부정선거 조작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첫 방송이어가지고 예. 저 어리둥절하는 시간에 그렇습니다. 황희두 씨한테 앞으로 우리가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20대 남자들 30대 남자들은 어떻게 세상을 보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물어볼 겁니다. 이런 거 얘기할 건데 황희두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희두 씨. 네. 응원 댓글 많이 부탁드려요. 네. 다음 주부터 제대로 하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6시에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